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공공재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장 공공재.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냐 하면요, 요 제일 앞에 내용이 나와 있죠. 먼저 공공재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공공재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얼마나 공급하는 게 바람직한 최적 공공재 공급량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3절에서는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공공재는요,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재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다른 사람이 생산하면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살펴보고요. 이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공공재의 다른 측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공공재에 대한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퍼블릭 굿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재와 관련된 게 반대가 사용재,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 두 개의 특성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재 또는 사적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소비하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재는요, 내가 소비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공공재는요, 한번 생산이 되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동소비라는 이 단어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재 대표적인 걸 옷이나 과자, 연필, 사과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 소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공재는요, 거기 나와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거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소비할 수 있다, 공동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공공재에 대한 개념을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정의를 보시죠.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공공재는요, 만약에 생산이 되면 일단 생산이 되면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동소비,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 재화를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와 관련해서 도로, 공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게 국방 서비스 이런 거야. 탱크와 미사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혜택을 전 국민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경찰 서비스 이런 것도 네,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걸 찾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공평한 소득 분배, 레스터 서로우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평한 소득 분배를 통해서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단락 가보시면,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거, 그게 이제 정부가 많기는 하지만 주체를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제가 생산했는데 아니면 민간이 생산했는데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게 되면 그거는 공공재를 생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가 생산하는 게 공공재가 많지만 거기 보시면은 민간이 생산해서 공급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의료 서비스나 주택 서비스, 수돗물의 사용재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도 정부가, 그러니까 민간의 사적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민간 단체가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재 성격을 갖는 것을 생산 공급하게 되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게 되니까 공급 주체를 판단으로 기준을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그 자체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재를 판단해야 된다. 공공재가 맞냐? 아니냐? 이거는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근데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꼭 공공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 중에서 민간에 사용재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사용재. 그렇죠? 사용재인데 정부가 봤을 때 뭔가 이거는 권장할 만한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뭘까요? 그걸 가치재라 합니다. 그래서 권장할 만한, 권장해, 이렇게. 권장할 만해.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그런 걸요, 가치재, 메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용재예요. 이건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민간의 사용재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요? 자, 사용재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의식주가 이제 좀 많이 해당하는 거네요. 주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권장한다라는 얘기는요. 거기 5번째 줄 볼까요? 국민이 골고루 소비하는 게 바람직. 국민들이 요거는 골고루 소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생산 공급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료 서비스, 주거라든가 아니면 의무 교육이라든가 이건 이제 원래 사적제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직접 민간에서 돈 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해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급식, 그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급식 이렇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급식 이런 것들 거기. 자, 이걸 가치재로 판단하는 게 바로 정부가 주체가 되고요. 권장해서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권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 약간 담배 이런 것들은 억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소비자 주권에 소비자한테 간섭하는 거니까 각주에 있습니다. 주권과 충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공공재와 관련한 특성 설명할 때 공동 소비 주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성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부가 주체가 반드시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에 가치가 있는 사적재, 사용재를 생산 공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했던 거는 지금 공동소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고요.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공공재와 관련해서 다음에 기본 성격에서 더 볼 건데요.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합니다. 근데 거기서 얻는 편익이 똑같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는요. 소비량은 동일합니다.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그 소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에 가로등 또는 동네에 가로등이 있거나 한강에 다리 그런 것들은 뭐 소비하는 양은 똑같죠. 근데 한강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익은 다를 수 있다. 자,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공재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한번 가지고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보시면 자, 공공재는 다음에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비경합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합한다는 건 다툰다는 얘기죠. 다투지 않는다는 거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적재 같은 경우는 사과는 어떻게 돼요? 제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고요. 거의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상황인데 공공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비한다 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경합성이 되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대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등대 불빛이 쫙 비치게 되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이 불빛이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딴 사람이 한 명 더 추가해서요 들어온다 해도 기존에 소비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92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사용제 같은 경우에는 경합적인데, 공공재 같은 국방 서비스는 내가 그 혜택을 본다 해서 다른 사람의 혜택 볼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공공재에 대한 Z에 대한 A의 소비량이고요. B의 소비량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적재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산 공급된 양이 전체가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두 개 합해서 10개면 10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적재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소비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나 더 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요. 얘가 10개다 그러면 A와 B가 같이 10개를 소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가능 곡선 이걸 뜻하고요. 요거 잘 보세요. 아니, A가 이렇게 소비를 하나 더 할 때요, 더 할 때 사용재 같은 경우는 B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A가 하나 더 소비하면 B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이게 경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돼요. A가 소비량이 증가한다 해서 B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소비 가능 곡선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림, 소비 가능 곡선 그림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되고요. 다음 93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의 비경합성은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첫 번째 줄에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참여해도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경합한다는 게 혼잡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혼잡 또는 정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혼잡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등대 하나를 더 짓거나 가로등을 하나 더 만드는 그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한 명 더 소비에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 얘기 나와 있죠.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발생하는 한계 비용은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데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빵이므로, 자, 그럼 우리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게 경작에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한계 비용이 빵이면 가격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격은 빵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공재와 관련한 또 하나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배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용재의 경우에는 공짜가 없어요. 돈 안 내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배제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단락 가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등대 불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돈 안 냈으니까 이용하지 마세요 하고 배제, excludability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냐면 돈 안 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대가 없이도 소비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낸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런 경우에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위에는 양의 가격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밑에는요. 무임승차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불가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랑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뉘앙스가 약간 다른 얘기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 두 가지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순수 진짜 공공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서 3번 보시면 불완전한 공공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표로 나눠 가지고 여기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 없다, 배제성이 있다, 배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 경우를 사적재, 사용재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경합성이 없고요. 배제성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공공재.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된 게 약간 불완전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순수, 퓨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경우를 이제 순수한 공공재. 이 경우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걸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 현실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가지 특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공공재를 순수하지 못한 불완전한 비순수, 임퓨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불완전한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혼잡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경합성이다 라고 하면 이게 정체, 혼잡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잡해지고 정체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국도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도로. 자, 공공재야. 근데 도로에 차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막 앞에 끼어들긴 하는데 깜빡이도 안 하고 끼어들고 그래.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왜요? 혼잡해지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하면 톨비를 내야 되니까 국도라고 쓸게요. 이렇게 국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혼잡 가능 공공재. 요거야.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바로 혼잡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혼잡 가능 공공재.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공공재와 사용재 그 사이에 중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기서는 위로 가면은 이렇게 혼잡한 도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는 가능해. 자, 거기 보시면 배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서 두 번째 단락. 배제 불가능성 측면에선 불완전하게 볼 수 있는 공공재도 있다. 아니, 여기 보시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원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한산한 뭐 그런 공원이나 학교 뭐 돈 안 내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배제성과 경합성과 등등 이런 것들은요. 다음 단락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어떤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배제 가능성은 생산 기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앞에서 본 대표적인 공공재가 등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등대도 진짜 이렇게 사척제 비슷하게요. 배가 지나갈 때 야, 저 배는 돈 안 내서 불 꺼! 뭐 이렇게도 했었대. 근데 이제 현실에서 뭐 그렇게 아닌 순수 공공재를 그냥 살짝 본다 하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장치. 요즘은 이제 등대는 이제 인스타 찍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등대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같이 내비와 관련된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장치를 구입하지 않으면 요즘 누가 이렇게 그쵸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주파수 같은 거 싸가지고 비행기나 배가 이제 그걸 따라서 띠띠띠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장치를 구입한 사람만 신호를 받아서 안전한 항로를 가지게 된다 하면은 장치를 설치해야 되면 네, 이건 어떻게? 그렇죠. 배제를 가능하게 기술로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한 기술로 배제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보시면 법적, 제도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거기 보시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해 텅 빈 고속도로는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텅 빈 고속도로. 자, 근데 만약에 뭐 광복절 그런 특별한 날에는 자, 톨비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책에서는 여기에 초점 맞췄죠. 배제가 가능한가, 배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첫 번째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요. 두 번째, 법과 제도에 의해 이렇게 배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측면에서 약간 불안정성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요. 지금 저는 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95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이면 이쪽이 이제 경합성이 크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경합성이 없어요. 비경합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배제성이 없어요. 배제 불가능. 이쪽으로 갈수록 배제성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박스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순수 공공재는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방, 경찰, 공중, 위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요. 순수 공공재. 사적재에 해당하는 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사용재.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재 같은 것들 중에서 의료 서비스 이런 거 사용재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권장할 만하고 필요한 거니까 개입해서 약간 저렴하게 무상으로 할 수도 있긴 하겠고 거기 위에 도로인데 혼잡한 찾았습니까? 혼잡한 도로 여기는 한산한 도로 혼잡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경합성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한산한 도로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 가지고 뭐 어디에 표시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 서비스는요. 배제가 가능하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최신 등대지. 최신 등대. 오케이. 옛날 등대는 어디가 됩니까? 이쪽에 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클럽제 한번 볼게요. 클럽의 이론. 여러분 클럽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나이트 클럽, 헬스 클럽 똑같습니다. 독서 클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돈 안 내게 되면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나이트 클럽 춤추러 갔어요. 그래서 돈 안 내면 못 들어가. 헬스 클럽 운동하러 갔어요. 무료 운동기구가 아니다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돈을 안 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럽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제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클럽이 꽉 차서 혼잡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좀 비경합적인 그런 특성 가지고 있는 경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 이렇게 되는 약간 이쪽이 이제 또 클럽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비경합성이 있긴 하지만 약간 불안전한 혼잡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비경합성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클럽에 회원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돼?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운동기구를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회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그쵸? 혼잡해진다고. 혼잡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서 좀 볼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그래서 클럽 이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헬스 클럽이나 골프 클럽 회원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는 혼잡이 거의 없다가 회원수가 많아지면서 혼잡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럽과 관련해서는 헬스 클럽 마찬가지인데 야, 우리 클럽 할 때 첫 번째 관심사는 뭐가 있냐면 야, 우리 같이 독서 클럽이나 운동하려고 하는데 장소, 규모, 사이즈를 얼마로 할 것인가? 첫 번째 관심사는 최적 규모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요. 또 하나는 클럽에 활동하는 회원수라고 할까요? 회원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게 되면 바글바글해서 혼잡해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N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또 한적하게 되면 그리고 공간은 너무 큰데 그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독서 클럽이다 그러면 같이 뭐 5명이서 공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N방을 하게 되는데 회원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이 N분의 1 하니까 확 줄어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최적 회원수 몇 명을 할 것인가? 요게 또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가지가 관심사가 되는데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는 최적 회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회원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 클럽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늘상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을 한꺼번에 하면 당연히 최적 회원수와 최적 규모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선 분석할 때 첫 번째,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일단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어요. 제약 조건이 사이즈가 주어져 있을 때 최적 회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회원이 증가할 때마다 요거 1인당 편익과 비용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수가 점차 증가할 때마다 1인당 편익이 뭐야? 회원수가 많아지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거 임대료 n분의 1 하는 거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회원수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총 비용이 감소하고요. 편익과 1인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지고 혼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글바글 해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두 개 같이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들어가진 않으니까 우리도 뭐 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96페이지 가보시면 회원수가 너무 적을 때는 회원수가 증가해도 1인당 편익이 그다지 빨리 감소하진 않아요. 혼잡하진 않아요. 회원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1인당 편익이 점점 감소해요. 이득은 회원이 많아지게 되면 1인당 비용 감소라는 게 어떤 편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클럽의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회원수가 너무도 적어서 그쵸? 우리가 독서 클럽을 하려고 해. 회원수가 주어졌습니다. 회원수가 5명이야. 10명이야. 주어졌을 때 아니 5명밖에 안 되는데 막 엄청나게 큰 독서 클럽의 장소를 마련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또 이게 뭐 답답하고 그래서 최적 규모라고 할까요? 사이즈.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회원수가 너무 적어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너무 많아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고요. 세 번째 단락 볼게요. 회원수를 주어진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규모의 클럽 사이즈가 최적일지 그것도 봅니다. 회원수가 일정한데 클럽 규모가 너무 작으면 혼잡해지고요. 오케이? 너무 크면 혼잡은 없지만 역시 어떻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 규모 사이즈가 얼마인가
요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 둘이 딱 맞아떨어진 마지막 단락 볼까요? 이 두 과정을 통합해요. 통합해서 최적 규모와 최적 회원수, 이게 딱 맞아떨어진 상태가 완전하게 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한 독서 클럽뿐만 아니라 헬스 클럽, 더 나가서 우리 책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빈터에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야, 마을의 규모는 얼마나 크게 해야 돼? 거기에 주민들은 몇 명이 들어오는 게 적절할까? 이런 거 할 때도요, 클럽 이론을, 클럽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성, 그리고 순수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 비경합성, 비배제성인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불안정 공공재,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나가서 이제 클럽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절에 공공재의 최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